있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어나도 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매도 주문을 해야 된대 이 사람은. You wha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유튜브 주제는요, 우리가 항상 제가 유튜브를 업로드 시킬 때 항상 주제가 뭐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어떤 섹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됐든 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됐든 공부해볼 만한 종목 또는 우리 주린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내용 이런 식으로만 계속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꼭 한 번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에 관련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해가지고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무료 카톡방 접속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제 유튜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 그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한 900분 가까이 무료 카톡방에 딱 와 계신데, 이번 주 초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청약이 몰리면서 삼성증권이 월요일이었나요? 삼성증권이 다운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채팅창에. 삼성증권 이거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부터 시작해서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되니까 이번에는 한투증권에서 그러니까 청약이 몰리는 거지. 카카오 청약이 몰리니까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또 똑같은 현상이 이틀 연속 벌어졌거든요. 이게 과연 일어나도 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여기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인 명일동에 사는 한모 씨가 9시부터 한국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속할 수가 없었다. 급하게 매도 주문을 해야 된대 이 사람은. 매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콜센터도 전화를 안 받고 접속도 안 되고 아예 1시간 넘게 접속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첫날은 삼성증권에서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MTS나 또는 HTS가 과부하가 걸렸다. 그러면서 다운이 됐다는 건데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가 당연히 몰렸겠지.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발생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나 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증권사는 이 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에는 사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돼. 장이 열려있는 시간. 그게 본인들의 의무 상황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계좌를 터가지고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공짜로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종목 샀다 팔 때마다 그 증권사에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라는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매매가 안 되게끔 하면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진짜 이거는 매매는 되게끔 해야 된다. 장이 열려있는 동안에 항상 접속은 돼야 된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일이 처음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순진한 주린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사고라는 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소일코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근데 얘네들은 소일코 외양간도 안 고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과거에 볼게요. 증권회사 주요 전산장의 일지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미 5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2015년 7월 달에 하나대투증권에서 접속장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2년 뒤에 17년도에도 또 이베스트에서 또다시 접속장애가 있었어요. 증권사가 다 돌아가면서 해요. 여기 보면 미래에셋대우도 있었고 KB증권도 있었고 유진투자증권도 있었고 삼성증권, 키움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 다 이런 접속장애의 경험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엔 대한민국 그래도 1등 증권사 아닙니까? 돈이 그래도 제일 많은 증권사. 그리고 키움증권은 뭐예요? 대한민국 개미투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엔 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왜? 개인 투자 다 쓰는데 걔네들은 지점이 없어요. 지점이 없으니까 비용도 안 나가. 키움증권은 그냥 들어오는 수수료 족족이 다 먹는 거예요. 물론 수수료 싸게 받긴 하지만 대신에 박리담회가 가능한 증권사란 말이에요. 이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돈 투자해야지. 왜 투자를 안 하냐고. 투자를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들이 접속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거, 매도를 해야 될 거,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 종목이 급락이 나왔어. 근데 이들이 변상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이들이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자기네 증권사를 사용하는 모든 투자자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정도의 규모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예. 그러면 뭐합니까? 돈이 수십조가 든다, 수십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또는 수백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 You what? 예. 그리고 그러면 제재를 받느냐? 예? 그러니까 전산사고가 발생해도 가장 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징계도 안 해요.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까지 뭐가 제일 컸냐면요. 1억 받은 게 최고예요. 1억.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금감원이 하나대투에 예전에 하나대투 경징개인 기간주의에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대. 과태료 1억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 1억 원을 여러분들 같으면 벌금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서버를 증설을 하겠습니까? 1억 원 내고 끝내버린다는 거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적당한 수준의 서버만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안 됩니다. 증권사는 항상 과할 정도로 서버를 많이 증설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다. 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제 또 너무 또 여기서만 얘기를 끝내면 또 섭섭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유튜브에 꺼내서 이런 주제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아직 제가 이제 뭐 유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증권사 사람들이 뭐 이거 볼 일도 없겠지만 예,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보고 있다면 예, 이런 부분들은 증권사가 돈만 먹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버가 다운되지는 않게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멀리 봤을 때 본인들한테 더 좋다. 예,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예, 꼭 봤으면 좋겠고 예, 뭐 금융 당국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발생되면 솔직히 말해서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는 제도된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고가 발생될 때 본인들이 큰 피해가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일 거다라는 부분을 좀 예,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새롭게는 아니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가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다시 수소 테마에 좀 이렇게 똥침을 찌를 수 있는, 예, 그런 뉴스가 나와서, 거기까지만 한번 아쉬우니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돈의 규모, 즉 사이즈가 나왔어요. 자,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예, 그리고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 즉 합치면은 170조예요. 근데 국내에서 특정 산업에 이 정도의 돈을 투입한 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친환경 그린 뉴딜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으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수소 쪽과 2차 전지, 그린 뉴딜, 뭐 풍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가 이미 한 바퀴 쫙 올랐지만 예,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구나. 뭐 이런 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렸었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예, 이 5만 원까지 갔다가 결국 한 달 동안은 쉬었어요. 예, 4만 원에서 5만 원 박스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소식으로 그냥 한 방에 뛰쳐오르는 모습이죠. 한 방에 6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이미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 종목이나 무료 카톡방에서도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자, 5만 원까지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테마 섹터는 결국엔 섹터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예. 단순히 한번 이제 다 급등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고 끝날 게 아니라 차익 매물 나오고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새롭게 발생이 되고 있다. 예,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끝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 주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매일매일 시장 이야기, sek터 이야기, 종목 이야기는 계속해서 업로드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예, 항상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무료 카톡방에서 이제 뭐 피해자들 제 눈으로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봤기 때문에 꼭 이 얘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유튜브는 매일 업로드 되니까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